안녕하세요. 제르마미의 미역입니다. 오늘은 이것도 플라스틱이었어? 7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저도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물품들, 제품들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나 기사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제가 충격받았던 그런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티백입니다. 여러분, 종이 티백에서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랑 남편이 굉장히 자주 먹은 그런 우롱차인데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 기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티백에서 검출됐다길래 왜 그 삼각 티백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비닐이랑 플라스틱처럼 생긴 그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여러 가지 그 제품을 검사해 본 결과 이게 사람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 이러한 종이 티백에는 보통 8:2에서 7:3 정도로 소량의 플라스틱 섬유를 섞습니다. 하지만 삼각 티백은 아예 100% 플라스틱 섬유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티백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배출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캐나다 맥길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끓는 물로 우린 이 티백 하나에서 무려 116억 개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과 3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아직도 이게 대용량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여러분 답 좀 주세요. 이거 뜯어서 그냥 스테인리스 그 망 같은 데 걸러서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티백 안에 있는 찻잎이 인스턴트 차의 개념이라서 찻잎이 더 미세하게 갈려서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망이 촘촘함에도 불구하고 차 가루들이 다 아래로 떨어졌는데 저는 이걸 그냥 스크럽이나 이런 걸로 써야 되겠어요. 보통 찻잎은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망으로 충분히 차를 우려서 마실 수 있고요. 또 프렌치 프레스라고 하죠. 커피 메이커 같은 그런 걸로도 차 많이 우려서 드시더라고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티를 마셔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차 문화가 발달이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빨래판 같은 그 나무판에 우린 물을 계속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찻잔에도 막 뜨거운 물을 끼얹고 그게 왜 그러는지 여쭤봤더니 그 찻잔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그 찻잎 속에 혹여나 있을 그런 먼지 같은 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우리면서 그 나오는 그 물은 이제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호, 거기서 저는 네, 또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렇게 원래 차를 마셔야 되나 봐요. 왜 우리가 차를 가공할 때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물론 공장에서 할 때도 있지만 그거를 뭐 수작업으로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찻잎을 이렇게 식혀내면서 깨끗한 그런 차물만 마시는 거죠. 네, 굉장히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렇게 해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종이 영수증입니다. 대부분의 영수증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 즉 BPA로 얇게 코팅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진 영수증에는 BPA 프리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비스페놀 A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 호르몬으로서 우리 인체에 흡수되면 우리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임신하신 분이라면 태아에게 이 유해한 물질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스페놀 A는 영수증뿐 아니라 캔 음료수나 통조림에도 코팅제로 쓰이고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수증은 되도록 받지 않으시는 게, 또 손으로 만지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로션, 핸드로션 바르고 영수증을 만지면 그 유해한 환경 호르몬의 그 체내 흡수가 더 쉽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서 핸드크림 바르시지 않고, 또 손이 젖어 있거나 하면 그것도 또 흡수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는 생리대.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제로웨스트 시작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시작하는 영상에서 저희가 언급한 그 생리대파동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기사들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그때 아차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쓰면서도 그렇게 이게 플라스틱이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것도 플라스틱이었지 라고 깨달았던 게 그 생리대거든요. 그리고 생리대뿐 아니라 탐폰이라고 하죠. 그것도 플라스틱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성분을 따져보시는 게 몸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생리대는 또 대안으로 생리컵이나 생리 팬티나 이런 것들, 면생리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그런 대체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물티슈인데요. 여러분, 물티슈의 그 성분도 폴리에스테르래요. 그래서 잘 찢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분해되거나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물티슈를 변기에 내려보내면 이게 물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그걸 또 다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티슈를 변기에 내려서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물티슈는 절대로 변기에 내려보내시면 안 되고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물티슈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걸레면 걸레, 행주면 행주, 뭔가 이렇게 빨아서 다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물티슈는 그냥 한 장 쓱 해가지고 버리면 되잖아요. 굉장히 편리한데, 그래도 물티슈가 플라스틱이고 이게 매립되거나 소각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플라스틱 제품들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유해한, 우리 환경에 유해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을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제 제로마미의 마늘이도 9개월 차에 이제 제로웨스트 생활에 접어들었는데, 가장 끊기 어려웠던 공산품 중 하나로 이 물티슈를 꼽았거든요. 저도 그렇고, 물티슈를 아예 저는 이렇게 안 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더더욱 안 쓰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 장 한 장씩 편하니까 그렇게 썼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저는 그 수건,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화장솜으로 만들었던 이거요. 이게 마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이거를 이제 김치 국물이나 국 이렇게 흘리거나 반찬 떨어뜨렸을 때 이걸로 쓱 닦고 이제 깨끗한 그 아기 수건으로 행주 대신 쓴다고 했거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저도 마늘한테 그런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거 화장솜, 재사용 화장솜용으로 만들었는데 저도 마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지금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왜 섬유 유연제인데 시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물티슈처럼 이렇게 뽑아서 쓰는 그게 저도 이제 향이 엄청 진하고 좋아요. 옷도 부들부들해지고 수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뭐 이 시트형이라서 이 물티슈처럼 그 플라스틱 그 시트형 그 섬유유연제 자체가 플라스틱인 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그 향기를 내는 그 모든 것들이 향료들이 우리 폐나 이런데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향기가 좀 향기에 그런 섬세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트형 섬유유연제 대신에 그 울 양모볼 있거든요. 저는 그거 그냥 그 유연제 대신에 그 옷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 양모볼에 내가 좋아하는 그 천연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면 향기가 은은하게 좋더라고요. 네. 이것도 플라스틱이었어? 5번째는 바로 종이컵입니다. 여러분 종이라서 환경이 좋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니래요. 이게 종이니까 원래 종이는 물에 젖으면 쉽게 찢어지고 흩어지고 하잖아요. 성질 자체가. 근데 이 안에 플라스틱 얇은 막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특히나 더 뜨거운 음료를 마시게 되면 더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재활용도 이제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코팅이 된 종이는 그런 작업 때문에 더 재활용률이 낮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뜨거운 음료 마실 때 그 종이컵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6번째는 주방 조리기구에 있었습니다. 코팅팬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음식이 잘 눌러붙지 않으라고 그 특수한 화학적인 코팅이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만 이게 뭐 기스가 난다거나 하면 거기에 이제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뭔가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되게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조리기구로 바꾸는 대안이 있어요. 조리를 할 때 미리 가열을 좀 그 팬이나 냄비 같은 거를 이제 달궈야 이런 게 음식이 눌러붙지 않아요. 그리고 씻을 때도 세척할 때도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그냥 코팅팬보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철수세미 같은 걸로 벅벅 닦아 속 시원하게 벅벅 닦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게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다는 단점,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도 뭐 마냥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으니까 쓰시다 보면 익숙해지시면 또 선택하기 잘했다 하실 거예요. 저는 그리고 무쇠로 된 주물팬 쓰거든요. 작은 사이즈로 샀는데 그것도 세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작은 거를 사서 그것도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밥솥, 내솥은 대체할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밥솥으로 뭐 이것저것 삼계탕도 끓여 먹고, 그리고 그 낫또도 자주 해 먹는 편인데,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전기밥솥 없이 할 수 있다면, 저는 압력밥솥으로 이제 교체를 해볼까. 왜냐면 내 솥을 매번 이렇게 바꾸기가 참 지구에게도 미안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쓰레기로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많은 분들 제로웨이스트 생활하시는 분들 압력밥솥 쓰시길래 저도 이제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처음 발견했을 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2017년 7월부터 모든 화장품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아마 제품 찾아보시면 이제 없을 거예요. 제가 사용하던 그런 치석 제거하는 치약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것도 최근에 제가 정보를 보니까 뭔가 녹는 형태 과립이라고 해서 과립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치석 제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에 그 제품을 썼을 때는 진짜 치석 제거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이에 그 원래 이에 있는 그런 코팅 건강한 그 자연의 이에 있는 그 에나멜층이라고 하죠. 그 코팅 층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런 치석 제거를 위한 그 미세 플라스틱이나 또 아니면 그 화학적인 연마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더 이런 좋은 그 이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깎여 나가거나 이게 좀 이게 치아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뭔가 미백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치석 제거 효과가 탁월하거나 그런 치약들은 사용하는 거를 지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저도 이제 처음에 저는 이게 치실도 그 당시에는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치실에서 나온 그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보고 저는 이게 이렇게 눌리면 녹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게 정말 안 녹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처럼 탱탱하고 다시 뭔가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성질을 보여서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그 이후로는 저는 그 치약을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해외에서 사온 그런 풋 스크럽제 같은 것도 알갱이가 다 그런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7월부터 그게 법적으로 생산이 안 되게끔 조치가 되었지만 혹시라도 이제 해외여행 가셔서 뭔가 스크럽제나 이런 거 사실 때 재료들 꼼꼼하게 보셔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이나 그런 바디용품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을 마이크로 비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런 바디용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목베개 같은데 스티로폼 같은 형태로 엄청 작은 플라스틱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찾아보니까 제품이 아직도 판매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는 아직 법적으로 규제가 없으니까 그런 법적인 규제가 못 미친 그런
상품들 같은데 그런 것도 여러분도 좀 소비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슬라임 있죠. 저도 슬라임을 만들어서 직접 가지고 놀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슬라임 안에 들어가는 그 파츠들이라고 무슨 스티로폼 조각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동그란 구슬 같은 걸 넣기도 하고 하던데 그런 것들도 다 뭔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아이들 놀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또뭐 붕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게 들어간대요. 아무리 뭐 몰프를이랑 그다음에 렌즈 세척액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만들었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유해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유의해서 아이들 놀이할 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슬라임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라도 모르셨으면 참고하시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이것도 플라스틱이었어? 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제로마미 채널에서 이런 정보들 얻고 싶다 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